엄청 자기네들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한테 와서. 진짜 막 안아주고 가고. 맞아. 조사를 우리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 첫날에는. 항상 한국은 니네는 더 이상 조사 못해. 그 선체 내부 수색만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받아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그렇게 외교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받아낸 거야. 네. 그것도 안 된다 그런 거야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유족들이 이제 취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기자들의 취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여러 번 외교부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얘기했고, 우리 브리핑 할 때마다 외교부가 유족 취재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에 대부분 댓글 달아드리는 프로 댓글러 김기아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인천공항에 왜 왔냐, 그동안 헝가리에서 그렇게 열심히 취재를 하고 고생을 한 강병수 기자와 그 취재진이 오늘 드디어 입국을 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마중을 나왔어요. 마중을 나와서 그냥 뭐 인사만 하려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이제 헝가리 취재 후기 좀 들어보고 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현지 분위기 어떤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는 비행기가 요거 프라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한글로 바뀌어야 되는데 프라하입니다. 그래서 요거 온다고 하는데 뭐 11시 53분? 여기 오는 거 맞아? 프랑크푸르트 프라하 어디 있어? 이쪽으로 현장 이쪽으로. 오시는 것 같은데요? 왔다. 왔네. 오, 형수야 빨리 와. 야, 왔어. 야, 갈게. 아, 좋았어. 무사하게 이걸 축하합니다. 네 뒤에 있잖아. 야, 아니 알려줘야지.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야, 11시 25분에 온다며. 11시 25분이었는데 체코 항공이 지금 몇 시야 지금? 체코 항공이 일을 잘 못합니다. 말도 없이 1시간 늦게. 그러니까 지금 최혜경 기자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야, 체코 항공 조져. 기레기처럼 할 거예요? 지금 안전하게 오는 게 중요하지. 아니 근데 이 짐이 뭐 이렇게 많어? 일을 2주 동안 하고 왔습니다. 그래, 뭐 반납하고 반납하고. 오케이, 그러면 저희는 지금부터 저희 KBS 차에다가 짐을 싣고 회사로 이동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갔어. 왔어요. 자, 그래서 잘 다녀왔다고 우리 댓글 읽어주는 게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저는 잘 다녔습니다. 강병수입니다. 자, 본인 소개와 함께. 저는 병수 선배와 헝가리를 다녀온 최유경입니다. 그래요. 우리 빨리 가서 회사로 빨리 이동합시다. 고! 뭐 하는 건지 네, 이거 제가 됐다고 아니고. 그래. 내가 병수야 내가 특종은 하지 마라. 특종할 생각하지 말고 사고만 치지 마라 제발. 사고만 치지 마라? 사고 치면 우리 끝장이다 여기서. 막 진짜 사고 안 쳤어. 오늘 약간 탄 거 같다. 엄청 컸어요. 몸에 화상이네 진짜 이거. 까맣네. 가서 잠깐 어필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 산자라고 해 산자라고. 안 씻은 거 아니야? 안 씻은 거. 너 지금 약간 안 씻은 느낌이야. 씻긴 했지 지금. 거의 지금 16시간 일을. 머리 감고 싶다고. 진짜 더러워. 머리가 너무 감고 싶어요. 머리 약간 야 긁지 마. 긁은 게 아니라 야 긁지 마. 그거 하지 마. 머리 이렇게 정리하는 거. 정리도 하지 마. 알아보고 아무것도 하지 마. 또 왔다. 고. 안녕하세요. 아니 잠깐만, 이거 갈 때는 인천에서 비행기표가 없어서 비행기표 없지. 인천에서 프라하에 갔다 프라하. 거기서 프라하에서 부다페스트까지 뭐 타고 가? 그냥 차를 탔어요. 그냥 차? 네. 그냥 그냥 차 차가 없잖아. 그냥 차를 빌린 거죠. 렌트했어? 렌트해가지고 어떻게 렌트했어?
아니 그거는 이제 한국에서 해줬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코디 겸 기사분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프라하에서 부다페스트까지 가는데 거기가 길이 워낙 안 좋아요. 진짜 차가 엄청 막히고 길이 안 좋아서 7시간 반, 8시간 가까이 걸렸어. 그러니까 도착하니까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조금 넘었는데 1시 반인가 2시부터 그 930 중계 타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그 탄공 애가 약간 환달 걸린 것처럼 나와있어. 너무 쩔어가지고 8시간 동안 차 타고 와서 내리자마자 바로 930. 930 뉴스 9시 반 오전 9시 반 뉴스 중계 타라고. 그러면 뭐야 가서 그러면 숙소 같은 건 다 이미 좀 잡아놓은 건가? 숙소도 거의 가서 잡은 거야. 가서 한인 민박. 그러면 그 한인 민박에 가자마자 그러면 스팟은 어떻게 정한 거야? 중계 스팟은 이미 그 특파원들이 하고 있던 그 스팟에서 딱 그 현장에 거기가 있었어. 현장 침몰 현장 바로 앞쪽에 그 헝가리 취재진도 거기 가서 계속 중계 같은 거 보도를 하고 있었고 이제 우리도 자연스럽게 거기서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기본적으로 뭘 하나하나 처음에 가서 세팅을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처음이 진짜 영어 전혀 안 통하고. 헝가리에서 영어가 잘 안 통해. 진짜 안 통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고 현장을 헝가리만 옮기는 거잖아. 그치. 거의 우리 재난 사건 사고 현장. 취재하는 거랑 똑같이. 똑같았어. 그러면 니네 가고 나서 그 CP 같은 게 그 네가 말한 한국인 뭐 이렇게 브리핑 그런 CP가 나중에 생겼겠네? 처음에는 없었죠. 그죠? 이틀째 생겼나? 거의 바로 생기긴 했는데 그때부터 그 브리핑 팀이 장소. 꾸려지고 작업이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공보를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 외교부가 그 리드에서 하는 거야? 그렇죠. 외교부. 무관이라? 네. 이게 이제 잠수사분들, 경찰분들 다 있고 헝가리 경찰. 시차 때문에.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돼? 9시 뉴스가 거기 시간으로 2시, 오후 2시. 그러니까 거기 오후 2시가 우리 9시 네. 뉴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잠을 잤어? 잠을 진짜 첫 4일은 거의 못 잤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그러니까 첫 이틀은 아예 못 잤다고 생각하면 되고. 처음에는 뭐 광장, 930, 12시 이런 걸 다 중계를 하면 광장은 밤 11시, 12시. 그러니까 930은 우리의 아침 뉴스 아침 6시에 하는 뉴스 광장. 그게 이거를 거기 타려면은 거기서 밤 11시. 자정쯤 11시, 11시부터 12시. 해. 네. 그걸 해. 그리고 그다음 930 새벽 2시 반. 새벽 2시 반. 그것도 타. 2시 반 정도에 자면 되는데 12시도 태워. 그죠. 그럼 거기 2시까지 아침 물리는 5시.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5시. 새벽 5시까지 하니까 근데 그 사이에 업데이트된 게 없을 거 아니야. 헝가리에서는.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새벽이니까. 그냥 무조건 없어요. 새벽이니까. 그치, 일을 새벽이니까.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이니까 사건 초반이니까 계속 초반에는 계속 사건이 어떤 상태인 건지를 알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MNG를 계속 물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고서는 10시에 브리핑이 시작이니까 오전 10시? 네, 그리고 막 거기 처음에는 시간 계속 뭐 강경화 장관도 오고 이제 주요 맞아요. 인사들이 와가지고 공항 같은 데 나가서 이제 계속 기다리고. 뭔가 일정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발생을 챙겨야 할 게. 그러니까 뭐 타고 뭐 둘이 나눠서라도 타고 와서 뭐 잠깐 2시간 눈 붙이고 다시 나가고 현장으로 뭐 이런 식이니까 시차에 적응할 그것도 없었지. 처음이 제일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11시부터 쭉 돌아서 낮 2시까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네. 그죠. 그때가 제일 10시부터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의 사건이나 무슨 뭐 발생은 2시 이후에 쭉 날 거 아니야. 계속 또 나니까. 그럼 그거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자지만. 그렇죠. 그럼 저희 그거 9시 어떻게? 뉴스 끝난 다음에 취재가 취재는 사실 9시 이후부터니까. 그럼 어떻게 그럼 또 취재를 해야 되잖아. 해야죠. 잠은 언제 자? 그러니까 잠을 못 잤다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시차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여기의 시각대로 헝가리의 사람들은 자기네 시각 그거로 일하니까 그렇지. 그거에 맞춰서 일이 되고 우리는 다시 한국 시간에 맞춰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 두 개가 계속 번갈아가고 있으니까 처음에 힘들었죠. 원래 그런 현장엔 초반엔 진짜 막 완전 아수라장이라서 뭐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요. 그쪽도 정리 안 되고 이쪽 기자료도 정리 안 되니까 막 확인도 잘 안 되고 그래 확인 안 되고.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병수가 그때 그랬잖아. 무슨 현지 기사들도 막 오보 나고 막 이러고 맞아요. 가짜 뉴스 나오고 막 이래. 현지 언론도 진짜 오고 많이 되지. 헝가리랑 우리랑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뭐가 게. 그러니까 이게 통역 그 또 문제가 언어가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과정에서 오역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 그게 근데 오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큰 오역들도 몇 번 있었고 막 작전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를 들면은 그 클라크 아담 그 인양하는 크레인 있잖아요. 그거의 위치를 아예 잘못 말해버린 거예요.
이 오역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아예 말을 완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배를 남쪽 가까이에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뭐 시기도 되게 빨라질 수 있고 작전의 전반적인 형태나 타이밍이 다 빨라지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이틀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예요. 이틀 지나도록? 해놓고. 다들 거기 크레인 있는 줄로 알았죠. 근데 알고 보니 저기 있었던 거예요. 없었어. 그러니까 그걸 찍으러 촬영기자들이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뭐야 저 밑에 있는 게 클라카담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게 클라카담일 리가 없는 그런 형태였었거든요. 근데 계속 여기서는 우리가 기자들이 재차 확인을 요구했었거든요. 이게 클라카담이 맞냐. 클라카담이 뭐야? 그 크레인. 크레인 이름. 네, 클라카담. 크레인. 인양할 크레인 이름. 그 크레인이 저 크레인이 인양하는 게 맞냐. 비슷한 게 뭐가 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맞대 저거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저게 아니에요. 200톤급이라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아 저거 좀 보류해놓지 아무거나 찍고 하면은 그렇지. 위험할 수 나중에. 있으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틀 뒤에 우리가 통역하는 과정에 잘못했다. 그 통역을 누가 한 건데? 외교부에서 한 거 아니야? 네. 그 외교부에 현지 고용하는 고용한 통역사가 있는데 고용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는 헝가리 언어 말 잘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현지 고용이더라고. 헝가리어가 워낙 어려워. 진짜 우리 어렵고 그걸 헝가리 잘하는 무관도- 사람이 별로 없대요.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 헝가리 무관도 헝가리어는 아예 못해. 진짜?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정말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교부 직원이긴 한데 뭐 이렇게 정식 한국 외교부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코디 쓰는 거랑 비슷하네. 그렇죠. 통역해줄 사람이 진짜 부족해서 타사들도 통역을 못 구하고 그렇지. 지금 막 다 몰렸는데 헝가리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 헝가리에서 헝가리어 말만 써? 헝가리에서 헝가리어. 왜 헝가리어가 쓰냐? 영어가 안 통하니까. 아니 보통 그런 나라 뭐 스페인어나 뭐 프랑스어나 이런 거 좀 같이 쓰지 않아? 그런 유럽 애들은? 근데 헝가리어. 딱 헝가리어만 해? 야 걔네 진짜 빡세다. 영어도 잘 쓰. 부다페스트 이런 데 되게 관광지라서 그럴 줄 알았는데 되게 문제몰라. 그 영어 통역도 제일 중요했던 거 한 두세 번 정도밖에 안 해주고 아예 영어 통역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외신도 많이 왔었는데 그러네. 그 외신들도 고생했겠네. 로이터, AP 막 다 왔었는데 아니 근데 그런 중요한 거가 통역이 그렇게 틀리는 건 좀 약간 좀 충격적이다. 그게 엄청 웃긴 거 많았어요. 외교부가 되게 문제가 좀 취재 과정에서 있다고 느꼈던 게 예를 들면 아까 크레인 도착 시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었거든요. 왜 중요한 이슈였어? 이게 크레인이 언제 도착하는지가 인양 시점을 결정하는 거였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게 배의 위치는 이미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알잖아 다들. 네. 근데 그렇죠. 그동안 이제 수위가 너무 높아서 크레인이 못 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늦어질 수도 있다. 수위가 안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돌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크레인이 맞대. 다리로 쑥 지나가지고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정말 웃긴 게 얘가 그 다뉴브강에 수위가 높아서 못 들어온다고 한 이틀인가를 그쵸. 계속 배가 저희는 계속 보조를 그렇죠. 계속했어요. 수위가 너무 높아서 크레인이 못 오고 있다. 그런데. 근데 우리 9시 하는데 2시잖아요. 그 낮 2시. 9시를 탔어. 근데 뒤에서 갑자기 배가 오는 거야. 9시에 딱 끝나자마자 막 다 야 저거 뭐야 확인해봐 막 이러고 현장에서 난리가 난 거지. 막 난리 나지. 막 어떻게든 해가지고 저게 크레인 클라카다에 맞냐 해서 맞는 거 확인하고 들어오는 거 해가지고 어떻게 보도를 했어. 9시에 아니면 그 다음에? 그 9시 맨 마지막에 다시 물려가지고 중계 한 번 보도를 했어.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을 인양할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조금 전에 다시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이 통과해 가야 할 다리 두 곳은 차량과 행인들의 통행이 통제됐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수 기자, 그새 수위가 낮아진 겁니까? 크레인이 사고 현장으로 가고 있다고요? 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침몰한 유람선을 인양할 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현지 시각으로 오후 2시, 서울 시각으로는 밤 9시를 조금 넘어 정박해 있던 장소를 출발해 이곳 사고 현장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려면 아르파더 머르키트 두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이 다리를 과연 건널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 저희 취재진이 이곳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머르키트 다리를 안전하게 그렇게 건너서 이곳 사고 현장에서 지금 계속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왜 이곳 현장에 왔는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어떻게 된 거냐, 왜 수위 높아서 못 들어온다며. 못 들어온다는 배가 왜 갑자기 들어온 거고, 그러면은 들어오는 거면 적어도 기자들한테 언제 들어오는지 알려주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진짜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의 기취재로는 우리 특파원이 그
누간이 담당이었었는데 대장이었었는데 누구한테 클라크 아담 들어온 거 알았어요? 알아요? 하니까 그때서야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현장에 갔다는 특파원의 전원이 있었고 실제로 이 대장이 그 다음날에 기자들이 어떻게 된 경위냐 해명을 좀 해봐라 했더니 시험 삼아 해봤는데 뭘 시험 삼아? 그냥 들어갈 수 있을지 되나 해서 됐나? 갔는데 됐다. 됐다 이렇게 대답을 한 그리고 거야. 결국 들어갔으니까 잘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약간 개판이었던 거지. 야, 작전이. 그건 좀 그런데.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작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정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제대로 된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었고 우리 쪽으로 뭔가 우리 쪽에 체크를 못한 건지 아니면 보고를 못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소통이 잘 저보다 헝가리 측하고 잘 제일 중요한 작전에 있어서 약간 소외됐던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취재하다 보면 되게 불안해가지고 이거 믿어도 되나?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현장에서 제일 힘든 애로사항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이 사람 말을 못 믿겠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모욕도 있고 작전에 대해 잘 아는가 뭐 이런 의구심도 사실 있고 실제 정정한 게 너무 많아서 정정도 많이 했어. 브리핑을 하고서 다시 정정하겠다 이러고 다시 브리핑을 현장에서 진짜 한 3번 그 3시간, 2시간 정도에 3번까지 백브리핑을 다시 정정한 적이 있어. 3시간 동안 두 번? 2시간 동안 세 번? 네, 브리핑하고 2시간 동안 다시 세 번. 물어보러 갔다 와서 다시 하고 어. 또 물어보러 갔다 와서 다시 현장에서 고생은 분명히 우리 정부 뭐 진짜 실무진들이 엄청 고생을 분명한데 약간 좀 그런 걸 책임지고 발표하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현장에서도 기자들이 그걸 많이 요구했고 이거 보도가 이대로 나가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오보이고 그렇지. 기자들 입장에 언론사 입장에서 오보라서 부담스럽고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발표가 되게 중요한 작전에 대한 발표인데 번복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걸 너무 기자들이 짜서 사실 약간 좀 그쪽이 당황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정확하게 알고서는 우리한테 좀 알려달라 이걸 몇 번씩 요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거듭되는 백브리핑도 없어진 거거든요 우리 쪽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 말 그대로면서 바로 속보로 그렇죠. 보도하면 그게 바로 오보나고 네. 또 정정 보도 해야 되고 네. 그럼 보는 사람들은 계속 뭐야, 헷갈릴 이러면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너 이제 이런 약간 뭐랄까 슬픈 현장, 비극의 현장 이런 사실 대형 사고는 사실 처음이지. 그렇죠. 저한테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너 들어오기 전에 세월호 같은 사건 봤을 때 네, 제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쪽이 저희니까 보면서 아 기자들 저럴 때 왜 저렇게 하나 막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야. 취재할 때요? 취재할 때요. 근데 지금 네가 직접 좀 비슷한 취재 해봤는데 어때? 좀 약간 그걸 좀 의식을 하면서 좀 했나? 하면서 약간 좀 신경 쓴 게 뭐 있을 것 같아. 이번에도 유족들이 이제 취재를 하지 말아달라고 기자들의 취재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여러 번 외교부를 통해서 계속 의견을 얘기했고 우리 브리핑 할 때마다 외교부가 유족 취재 좀 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유족한테 다가가서 질문을 하고 이런 거는 저희는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예. 유족이랑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어 근데? 사실 그 장소가? 전에 장소는 그쵸, 있- 어딘지는 있죠. 다 알고. 있으니까 네 어디서 붙고 있는지 알고 하니까 사실 그럼 거기 막 찾아간 언론사도 있었겠네. 있겠죠. 있었겠죠. 네. 있었으니까 또 그런 불만을 또 유족들이 제기를 했었을 거고. 아니 근데 그 헝가리 병원에 막 유족이라고 하고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요. 그게 근데 그거는 약간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확인이 사실. 안 되긴 했어요. 그거는 따로도 물어봤는데 일단 헝가리 병원 측에서 한국인 중에 한 명이 기자로 보이는 한국인이 이제 가족으로 위장해서 한 명인지도 잘 모르겠고 가족인 척 기자가 들어왔다라고 병원 측이 얘기를 한 건데 병원 측이 외교부에 우리 네네. 그죠? 네. 외교부 근데 이제. 우리 외교부가 이 기자가 가족인 척해서 병원에 진입하려고 했다 이렇게 브리핑 때 공식 브리핑 때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뭐 팩트 체크는 아직 안 돼. 네. 어느 언론사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간 기자들 사이에서 무슨 단톡방 같은 거 없었어? 있었죠. 그치 그런 거 풀잖아. 근데 거기서 아무도 얘기 없었어. 거기서 뭐 얘기는 따로 없어. 사람들 그거 궁금해하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도 이거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지?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고 그냥 저희는 그 인양이 계속 좀 미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인양이 뭐 수위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미뤄지는 거라서 이게 언제쯤 인양이 될지 언제 진행이 될지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네. 제일 크긴 해요. 현장에서 보면 그
헝가리인들도 와서 엄청 자기네들이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한테 와서. 진짜 막 안아주고 가고. 정말? 네. 유족분들을 아니면? 아니, 우리 저희를 기자들 한국인을 보면은 이제 정말 미안하고 뭐 애도의 마음을 표한다 이러면서 정말? 네, 그런 얘기 많이 해주고 꽃이랑 이제 뭐 촛불이랑 이런 것도 정말 많이 갖다 놓고. 뭐 그냥 뉴스에 애도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서 보면은 더 느껴져요. 막 새벽에 네. 이럴 때 이제 우리는 특히나 뉴스가 일찍 있으니까 가면 가 있잖아요. 뭐 어디서 왔냐, 기자냐, 뭐 이렇게 하고 하면은 뭐 아침에 그냥 그 주변에 되게 이른 시간인데 혼자 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와서 이렇게 혼자 기도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눈물을 흘리고 가기도 하고 강을 바라보면서 네,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애도를 해주신 헝가리 분들. 그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저런 외국 분들이 큰 사고를 당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나도 되고. 사실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거든 그냥. 근데 우리나라 왜 저래 진짜 뭐 이러고 말 것 같은데. 엄청 근데 정말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는 한번 택시를 탔는데 이제 택시기사랑 얘기를 하다가 한국인이다 이번 사고 때문에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택시기사가 택시비 주지 말라고 진짜? 안 받겠다 진짜? 미안하다 안 받겠다 이러고 그냥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사고가 뭐 우리 보도에 나왔지만은 뭐 언젠가는 날 사고라고 헝가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이유가 뭐야? 헝가리 사람들은 그 다뉴브 강에 일단은 그렇게 큰 배가 여러 척 다니고 그다음에 배가 너무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한 번에. 관광 때문에 다니는 네, 거지. 관광 때문에 다니는 돈 벌려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조정도 안 해주고 저렇게 큰 배나 작은 배가 섞여서 다니면 그 헝가리 현지 그 택시기사분 말로는 자기네들은 안 탄다. 우리는 저거 위험해서 예전부터 사고 날 거라고 사람들 생각했다. 큰 배들 너무 그냥 막 다닌다. 그래서 우리 위험해서 사람들은 현지 사람 저거 안 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내용. 전문가들도 시간대를 나눠서 큰 배, 작은 배 시간대 나눠서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 장소를 구분을 해놓거나 저런 식으로 막 부딪히게 같이 다니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120% 인재예요. 네, 헝가리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뭐 그냥 정말 우리끼리 쓰는 말로 진짜 당국을 정말 가루가 되도록 조지는 기사들이 쏟아질 만큼 전형적인 인재라고 현장에서 더 생각이 들고 그 후에 지금 앞으로 뭐 현장에 남아있는 기자들이 더 취재를 하겠지만 수사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헝가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그런 막 언론이나 그런 기사를 많이. 그래도 현지 언론도 많이 비판을 하긴 하고 있어요. 1차 교육도 사실 현지 언론에서 계속 2차 제기하고. 기억은 어떤 게? 이번 허블라니호를 친 그 바이킹 시기노의 회사가 헝가리 정부와 유착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게 그 머허르트라고 부다페스트 내에 선착장을 되게 많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지분을 헝가리 정부가 51% 그리고 그 바이킹 시기노 선박 회사가 49% 이렇게 둘이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업자인 거죠. 그래서 그 바이킹 시기노가 그렇게 사고를 내고도 그냥 갔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정부가 좀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충분히 제기해볼 만한. 그거는 헝가리 탐사보 팀이 그렇죠. 취재를 해야겠네. 끝까지 파보. 끝까지 판단해야겠네. 끝까지 판단 맞아. 탐사 H가 그건 진짜 파봐야 돼요. 헝가리나 우리나라나 진짜 똑같네. 네, 그리고 헝가리 자체가 뭐 저희 코디문 말로는 워낙 그 친인척 비리가 심한 상태라 현재 그것과도 뭐 연관이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할 때는 현지에서도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인재고 그리고 뭐 증거인멸 얘기도 있고 그죠? 선장이 어떤 그거 설명 좀 해줘봐. 증거인멸 휴대폰의 그 정보를 다 삭제하고 그리고 일단은 그 배를 도색을 해버리고 페인트를 다시 칠하니까 이제 그 사고 충돌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게 바꾼 채로 들어왔던 거죠. 일단 딱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검찰 수사할 때랑 거의 똑같은 거잖아.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물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건데 그냥 사고 직후에 선장이
자기 휴대폰 통화 기록을 다 지웠던 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의심스러워. 근데 그건 왜 지운 거지? 선장이 그 자기 통계를 왜 지워? 뭐래 지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의혹이 현지에서는 이제 위에 그 자기네 선사한테 뭔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윗선까지 나 지금 사고 났는데 어떻게 하고 하니까 이쪽에서는 야 그냥 가 뭐 그랬을 수도 그랬을 있고. 가능성도 제기한다고 하고. 근데 사고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연히 그 뭐 통화 녹음이나 통화 기록에도 뭐 전화국 가면은 다 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지금 검찰 수사부에서 그러니까. 헝가리 검찰에서 그걸 아마 복원해서 조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사를 더 해야 될 굉장히 필요성이 높은 사람인데 지금 어쨌든 풀려난 상태인 거잖아요. 네, 고속으로.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현지 헝가리 검찰도 당황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죠.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이 안 됐다. 엄청 당황하고 있죠. 이게 물론 사법 체계가 달라서 지금 헝가리가 되게 민감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 우리나라가 허블레아니오가 인양됐잖아요. 첫날에는 아예 배 안에 인양된 채로 체펠섬이라고 배를 따로 지금 정박해 놓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인양해 놓고 조사를 우리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첫날에는. 항상. 한국은 니네는 더 이상 조사 못해. 왜냐면은 이게 약간 사법 주권 이런 문제도 있고 수사는 안 된다. 수사는 우리 거니까 니네가 들어오는 게 곧 수사에 참여하는 거야 라고 거부를 해서 우리 한국 쪽에서 그럼 우리는 절대 수사 안 하고 혹시라도 모를 실종자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선체 내부에 그 선체 내부 수색만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받아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가 그렇게 외교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받아낸 거야. 네. 좀 그것도 안 된다 그런 거야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안 된다고 사실 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분명하고 헝가리 쪽에서도 많이 도와주는 듯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나 하는 의구심을 낳기도 하고. 뭔가 시원하게 다 이렇게 공유하고 까고 이런 건 약간 두려워하는 느낌. 그런 현장에서의 느낌이죠. 그걸 우리가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치.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우리의 수사에 익숙해져 있던 기자의 눈으로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제대로 하긴 의지가 소위 말해서 수사 의지가 있긴 한 건가? 라는 의구심을 낳게 할 정도로 좀 답답스러운 면은 있긴 하죠. 근데 현장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게 그 인양 말고 이제 그 수습 작업을 하는데 수습을 하는데 이게 당국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본 거랑 당국 발표랑은 또 시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는데 뭐 작업하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좀 했어? 그때 보고도 어떻게 또 해야 될 텐데. 이게 현장에서는 사실 수색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허르떡 거기는 100km가 넘는 그 사고 현장에서 100km가 넘게까지 시신이 이미 떠내려간 상태였고 그런 식으로 뭐 100km 지점, 80km 지점, 30km 지점 이렇게 여기저기서 발견이 돼서 저희가 수색해서 그걸 수습하는 장면을 사실상 보기는 좀 힘들었고 선체 주변에서는 사실 좀 수색해서 뭐 예를 들면 실종자가 나왔다라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그런 검은 천 같은 걸로 가려요. 이 주변에 선체를 이렇게 가리고 하면 그러면 뭔가 시신이 수습된 거겠거니 일단 현장에서는 생각하고 보고하고 하지만 이제 보도는 하지 않고 신원을 확인해야지 보도를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식이었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100km나 밑에 그러면 수색을 해도 엄청 밑에서부터 범위 계속 자체가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도 다 도움을 요청한 상태고 이 다뉴브강이 지나는 국가들에 어느 나라가 지나지? 다뉴브강이?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다 이제 공조를 요청을 엄청 해서 긴 강이구나. 네. 어디까지 지금 실종자들이 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 근데 보면은 강 자체가 강폭이 한강은 진짜 개 넓잖아. 근데 강폭 넓진 않더라 다행히. 진짜 되게 좁은데 대신에 유속이 진짜 빨라. 그래? 육안으로 보기에도 처음 갔을 땐 진짜 빠르다는 게 느껴졌고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유속 자체가 물결 흐르는 게 쫙쫙 강이더라고요. 물결이 빠르면 유속이 빠르면 아무래도 빨리 떠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세고에 어떻게 지금 어디? 그러니까 그때 브리핑에서는 끝나고 이제 인양 작업이 끝나고 했던 브리핑에서는 4개월 만에 이런 그 강에서 사고가 났을 때 4개월 만에 시신이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4개월 만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정확한
수색 시점을 언제까지로 잡겠다는 아직 확정짓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할 땐 정부의 의지는 보이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보면 헝가리 정부? 헝가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네. 어떤 의지? 그 수색을 정말 마지막 그 항구 찾겠다는 그 의지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어떤 작전의 공조나 이런 거에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의지는 충분히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잠수사분들은 진짜 뭐 그러니까 잠수사분들도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어려운 상황이래? 일단은 시야가 확보가 제일 안 돼. 그거 보니까 완전 흙탕물이더만. 네, 흙탕물이라서 시야 확보가 안 돼. 가장 힘들다고 했고. 아 유속도 빠르고. 그쵸. 네, 몸을 가누기가 너무 쉽지 않은 정도. 들어가서. 그게 근데 제일 큰 거예요. 근데 깊이가 엄청 깊은 편은 아니던데. 네, 수심이 사실 그러니까 근데 작업을 할 때는 일단 수심도 꽤 높은 편이었었고 실제로. 그리고 그게 침몰한 다리 부분이 그 침몰한 배가 있던 게 이제 머르기트 다리라고 그래가지고 머르기트 다리라고 그래서 머르기트 다리요. 우리 뭐 양화대교 이런 것처럼 대교가 있잖아요. 다리 이어주는 그 근처라서 다리 부근이라 이렇게 약간 소용돌이 친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은 강물가서 파도 같은 게 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다리의 요 기둥 기둥 바로 옆이라서 주변이니까 이렇게 소용돌이 친다 그래서 더 위험하겠다 진짜. 엄청 위험하다. 더 위험하겠다. 처음에 그 헝가리 정부가 약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색이 안 나서지라는 좀 그랬었어. 생각을 준 게 그게 첫날에 헝가리 잠수사가 들어갔는데 너무 심하니까 이게 몸에 그 줄 같은 걸 수색하려고 하면은 줄이 필요하잖아요. 그 줄에 이게 감기는 바람에 생명이 위험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할 때는 그래도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딱 하고 나서는 헝가리 정부도 되게 좀 조심을 많이 하는. 그 지금이 유속이 빠르고 수위가 높은 시즌인 거야? 아니면 좀 갑자기 그런 시즌이긴 해요. 사고가 나기 전주에 비가 좀 많이 왔었는데 이게 그 사고 현장에 비가 오는 것뿐 아니라 위에서 비가 오면은 그게 며칠 지나서 여기서 수심이 높아지는 걸로 이제 귀결이 되니까. 그리고 또 요 시기가 뭐 알프스 산에 있던 눈들도 녹아서 물이 계속 흐르는 시기고 해서 맞아지지가 않는다고. 시기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우리가 헝가리 정부가 왜 그랬냐 이것까지 지금 여기서 막 다 일일이 파고들기는 어렵겠지만 현장에서 보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완벽한 인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재부터는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이거 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겠구만. 그죠. 사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문제로 풀 수 있는 게 어느 부분까지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부분도 저도 이제 한국 돌아와서 뭐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사법주권이라는 게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니네는 개입하지 마라는 거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것 같긴 한데 재판도 우리가 개입할 수 없잖아요. 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거를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받고 넘어간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한국 언론들 기자들 거기서 밤에 막 술 먹고 그러지 않았어? 그래도 근데 현장 기자들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꽤 진짜 다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타사들. 네. 워낙 타사들도 사고다. 하고 비극적이고. 헝가리 언론사보다 좀 빡세게 하더라. 그죠. 네. 헝가리들은 좀 설렁설렁해? 어떻게 해요? 헝가리 기자들? 헝가리는 국영방송. 그게 무슨 말이야? 헝가리는 공영방송이었고 국영방송이에요. 국영방송. 그래서 중간에 뭐 이제 공휴일이 있었거든요. 헝가리 쪽에서 요번 주 월요일, 지난주 일요일, 월요일 뭐 이렇게 토일, 월 이렇게가 연휴였는데 그 헝가리가. 근데 이제 그 시간 동안에 브리핑을 못 하니까 그냥 정보는 국영방송을 봐라. 국영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헝가리 정부에서? 네. 헝가리 정부와 헝가리 뭐 방송을 국영방송을 봐라. 아니 그 국영방송에 나갈 소스를 우리한테 브리핑해주면 좀 되잖아. 그러면 좋은데 그걸 안 해주더라고. 그걸 안 해주고 그냥 봐라. 알았어. 봐라. 편하네. 편하게 하네 진짜. 근데 보통 이런 진짜 좀 이런 큰 사건인 경우에는 휴일 없이 사실 돌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대원들 모든 대부분의 사건 사고 현장이 그렇겠지만 현장에서 뛰는 대원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열악한 환경에서 뭐 우리나라 대원들 같은 경우도 사실 말도 안 통하는데 그러시겠다. 가가지고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환경에서 들어가서 수색 작업한 거고 또 반대로 헝가리 대원들 생각해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대규모 사고인데 그거를 위험한 거 뻔히 알면서 들어가서 열심히 수색 작업을 해서 그래도 성과라고 한다면 성과를 거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빨리 실종대원들을 많이 찾고 좀 유가족들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 거니까. 가족을 찾는 마음으로 했다고 헝가리 잠수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같은 아버지고.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 딱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헝가리 잠수사들과 한국 잠수사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모두 다 아버지라는 거다. 가족을 찾는 마음으로 우린 다 같이 뛰어들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해낸 거다라고 한 건데 그 말은 진짜 좀 진심인 것 같아요. 정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인터뷰를. 진짜 덥거든요. 덥다고? 엄청 더워요. 근데 거기에 그 잠수복을 입고 물 안에 들어가고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배 안에서 또 배 위에서 대기하고 그 땡볕 다 맞으면서 대기하고 하면은 체력이 진짜 얼마나 아무리 몸 단련된 분들이라고 해도 체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아있는 기자들은 언제 오나? 언제까지 있나? 주말에 한 팀, 그러니까 주말에 한 번 정리돼서 들어오고 다음 주 중에 마지막까지 있다가 이제 들어올 예정. 지금 다른 언론사들은 좀 많이 좀 빠지는 분위기인가? 이제 그쵸. 저희랑 비슷하게. 우리는 좀 오래 좀 더 있다. 끝까지 좀. 이번에는 하여튼 끝까지 좀 현장을 지킨다는 게 방침인 것 같아요. 근데 몸은 힘들긴 한데 그 MNG 같은 경우 중계 같은 경우도 사실 힘들고 그게 이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 현장에 보면 차라리 이 시간에 뭐를 취재를 더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은 한국과는 달라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변하니까 누군가 계속 지키면서 새벽이든 밤이든 마감 뉴스 솔직히 12시 반 이런 거 하면 거기 5시인데 나 5시 되게 힘들거든요. 9시에 막 쏟아붓고 그 2시간 또 기다리면 막 밥도 막 허겁지겁 먹고 다시 와서 대기하려면 약간 이거 누가 볼까? 막 이 생각도 솔직히 들 때도 있고 하는데 누가 본다고 내가 이 시간에 이거를 중계를 또 타야 되나 근데 이 시간에 차에 좀 잠이나 좀 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당연히. 근데 또 분명히 누군가는 보고 그걸 통해 소식 얻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좀 배우는 게 많죠. 사건 현장 항상 지나고 나면 한국에 오면 항상 기억이 미화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막 씨발 이러면서 진짜 씨발 또 하라고 하냐고 씨발. 처음엔 진짜 막 너무 힘들었어. 체력이 힘드니까. 하여튼 우리 다 와가는데 우리 강병수 기자 먼저 우리 대리기 시청자분들께 잘 다녀왔다고 마지막으로 인사 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다 한 거예요? 다 한 그래요? 그렇지. 그래도 안 해요? 가지 마. 안 가도 되겠어. 여기서 다 했어. 그치 뭐 더 할 얘기 있어? 없지.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한 거 같지. 많이 한 것 같아요. 병수 자 인사. 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얼굴이 좀 많이 타가지고 못생겨졌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도 건강히 잘 다녀왔고 조심히 다녀오라는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진짜 멀리서도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건강히 잘 다녀왔으니까 본방송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은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방송. 그래서 최경 기자도 인사 좀 부탁할게요. 저 얼떨결에 지금 차에서 공항에서 지금 무슨 정신으로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들기 방송으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또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무사히 저희 팀 돌아와서 다행이고 이번 사고도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됐으면 끝까지 실종자분들 찾고 수사도 잘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경 기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아이템 있어요? 단독? 없습니다. 이채경 기자가 누가 댓글로 달아주셨는데 이채경 맞아 너 서울대 그거 이병천 그 서울대 수의학과 그거 왜 안 달아주냐고 막 댓글 이렇게 달았었어. 오 진짜요? 그 최경 기자입니다. 그 최경 기자예요.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그거 다음 주엔 그거 해주세요 막 그런 게 몇 번 달렸는데 막 다른 아이템 막 밀려가지고 못했단 말이야. 나 너무 아쉬워. 그 얘기거리 많지. 많죠. 그러니까 너 늦게라도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할까? 너무 아깝더라고. 왜냐면 아이템 자체가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개 얘기해서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비리까지 커진 거잖아. 이게 그 과정도 사실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조만간 우리 최유경 기자도 좋은 아이템 또 하면은 또 한번 모시고 제가 정식으로 한번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짐 내리는 것까지 촬영을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KBS 뉴스 하면 좋았어 부탁드릴게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자, 우리 돌아온 헝가리 취재팀 고생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뉴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자, 짐을 내리면 될 텐데 와 진짜 고생했어. 자, 여기까지 딱 쭉. 여기까지 딱. 네, 규희 선배하고 성민 선배 같이. 이거 어떻게?